네. 지금 계속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로도 들어오고 계신데, 같이 한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담당을 했고요. 생성 AI와 UX 디자인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성 AI UX 디자인. 우선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잠깐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미디어 대학원대학교에서 미디어 비즈학과에서 재직 중이고요. 지금 미디어 UX 디자인 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UX페이 콜의 이사로 있고요. 특별히 지금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런 미디어랑 AI를 융합했을 때 어떤 식의 사용자 경험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생성 AI를 어떻게 하면 좀 UX 디자인을 보다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한 준비하는 거는 내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성 AI들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옆에 보는 이미지는 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미드저니로 해본 건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막 예쁘진 않다고 프로필을 바꾸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강의를 바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생성 AI와 UX 디자인의 변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소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생성 AI를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이미 전문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생성 AI에 대한 이해를 위한 AI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생성 AI 그 유형들, 또 산업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희는 제일 관심 많은 게 UX 디자인에 대한 어떻게 적용에 대한 이 유스 케이스들과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 생성 AI들이 UX 디자인에 이제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 AI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역사 얘기를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성 AI 자체를 좀 잘 이해해야 또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 1950년대부터 이 AI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 존 메카시 교수님이 이제 이런 AI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모아서 1956년에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를 열면서 AI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확립을 하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그 화두가 됐었죠. 인공지능 연구의 그 황금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통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해주고 다양한 규칙들을 학습시켜서 얘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20년 동안 꽤 성공적이고 좋은 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급격한 인공지능의 쇠퇴를 한번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봤는데, 근데 얘가 그 세상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죠. 어떤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줘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다다르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를 이렇게 생각보다 바꾸지는 못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급격한 쇠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 제가 태어난 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20년 정도. 요 시기에는 이 머신러닝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 기반으로 학습을 좀 시켰더니 그것이 아니라, 기계도 어떤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육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단순히 규칙을 계속 여러 가지를 알려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접목이 되게 됐고, 이 머신러닝의 개념의 접목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은 엄청난 폭발적인 연구랑 발전을 거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또 이제 높아지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또 무너지는 시기가 또 20년 지나서 또 나타납니다. 계속 이런 쇠퇴와 침체를 겪어가는데, 사실 그 이제 여기 때 침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이 세상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역시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아직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많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하는 분야는 거의 한 60년 동안 이 실패를 거듭해온 그 학문이고 연구 분야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기를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게 된 게 이 심층 학습, 딥러닝에 대한 방식이 이제 접근이 됐죠. 사실 이 딥러닝에 대한 방식들은 이 머신러닝에 대한 방식들이랑 좀 디테일하게 보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큰 의미에서 인간의 그런 어떤 신경망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동일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그 붐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은 데이터 양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1990년대부터 약 20,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학습할 수 있는 양의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양이나 이제 그런 개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100장 정도 보여줬을 때는 구분을 잘 못했죠. 구분을 잘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었는데 이거를 한 단위수를 엄청 늘려가지고 한 100만 장 정도 이제 학습을 시킵니까? 갑자기 학습 방식은 거의 유사한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제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뭐 얘는 고양이, 얘는 멍멍이,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도 실제 어느 정도 접목이 돼서 나오게 되고 다양한 서비스들에 이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되는 어떤 상용화된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2010년도에 나오면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저희한테 가장 이제 충격을 줬던 사건들은 이제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씨를 이기면서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인간의 그 특이점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인간보다도 더 높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수준에 다다랐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상품 서비스들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지능화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언이 됐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7년 정도 이제 지난 시기인데요. 이 시기 되면서 벌써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의미 있는 회사가 이때 이제 설립이 됩니다. 2015년에 오픈 AI가 설립이 이제 되게 되고, 오픈 AI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업으로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세워질 때부터 앞으로 특별히 이제 강한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악하게 사용되면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서 이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오픈 AI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일 이 챗GPT가 나올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한 회사는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2017년에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죠. 이 논문에서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 방식이 이제 제시가 되게 되는데 이 학습 방식의 이제 특이점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병렬적으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 사진을 100만 장 정도 학습을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학습 모형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제는 수백억, 수조 단위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환경에서 AI가 내보낼 수 있는 어떤 결과값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단위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구글은 이쪽에 대해서 더 개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검색 시장에 그렇게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픈 AI에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GPT 방식의 이 학습 모델, 인공지능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이제 해나갑니다. GPT의 약자는 세 글자죠. 이제 그래서 generative에서 생성한다. 그래서 이제 pre-trained.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학습됐다. 라고 하는 부분들, 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학습 모형이 이제 사용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생성하는데 이 미리 학습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기존에 우리가 보던 것과는 다르게 수억 단위의 데이터를 학습한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이 오픈 AI에서 이제 이 GPT를 이제 출시를 했었고, 2018년부터 계속 이제 GPT 1, 2, 3가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출시가 됐는데 이제 어떤 취지는 좋지만 막상 그 당시에는 결과값이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결과값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제 충격을 준 거는 2022년 11월에 출시된 이 GPT 3.5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 모델 기반의 이 챗 GPT가 출시가 되면서 그 다양한 그 결과값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이제 받게 됐죠. 여러분들도 이미 뭐 다들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챗GPT 3.5 버전의 이 GPT 3.5 기반의 이 챗GPT가 굉장히 이렇게 학습이 이제 좋아지게 된 것도, 출력값이 좋아지게 된 것들은 이 강화학습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그 인공지능을 사실 그 인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가 생성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좀 약간 GDP가 낮은 국가의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값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피드백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값들을 다시 한번 또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그 전문가들이 이 나온 출력값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이러한 그 인간 피드백들을 계속하는 강화학습을 진행을 했더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GPT 3.5랑 4 기반의 챗 GPT 같은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의 결과값을 볼 수 있는 이제 이 위치까지 우리가 이제 오게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챗 GPT가 이제 출시된 이후에 이제 평가들은 굉장히 다들 이제 놀라웠죠.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도 구글에 대한 검색들에 대한 대체될 것들, 또 뭐 조던 피스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도 굉장히 이분이 그 12가지 어떤 인생의 그 법칙들을 썼는데 13번째 법칙을 써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가 마치 쓴 것 같은 그런 법칙을 써주는 걸 보면서 글을 작성하고 뭔가 이제 판단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아마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했다는 얘기들은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결과값과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사용자, 뭐 지금 오늘 여기 많은 분들 또 오신 것들도 그만큼 관심이 이제 뜨겁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100만 명 사용자 달성하기까지 보통 이제 얼마나 걸리냐. 다양한 이제 미디어 채널들,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것들 해도 이제 빨랐던 게 스포티파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인데, 스포티파이는 이제 150일 정도 걸렸고, 인스타그램은 75일이 걸렸는데, 이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어떤 그 반응들, 그리고 이제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값이 놀라운 수준이었다는 부분을 이제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챗 GPT는 뭐 다들 사용들은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 건데요. 어떤 뭐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간단한 어떤 그 답변들, 개념적인 설명들, 뭐 챗 GPT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지, 뭐 챗 GPT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들도 당연히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여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그 업무들에 대한 아이데이션도 역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단순한 정보를 어떤 그 정리하는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금 더 약간 그 창의적인 부분들에도 접목이 가능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퀸의 이 노래 We Will Rock You가 굉장히 유명한데,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관점으로 이제 개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네, 뭐 우리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어갈 것이다. We Will Rock You.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이제 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친구랑 뭐 여러 가지 막 써보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이거 뭐 개그는 못할 거야. 개그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잖아.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이런 그 디자이너를 사용한 사행시 써보는 거 이제 시켰더니, 네, 디자인 수정해주세요. 자간 수정해주세요. 이것 좀 수정해주세요. 너무 수정했나? 원래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 얘가 개그를 이해하고 하진 않겠지만 아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학습을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제공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외에도 뭐 개발자분들을 위한 코드 오류를 찾아내는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이썬을 가장 많이 또 학습을 했다고 해요. 영어 외에 가장 잘하는 언어가 이제 파이썬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그런 질문들도 있죠. 뭐 마약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사람에게 좀 해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자살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알려줘 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 답변들을 주는 사례들, 대표적으로 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더니 뭐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세종대왕이 결국에는 분노한 나머지 맥북 프로를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스스로 그럴싸하게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이 챗GPT의 어떤 특성 자체가 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어떤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단어와 단어 간의 그 연관관계 속에 있는 확률을 분석을 해서 가장 가까운 단어들을 추천해서 이 내용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이 데이터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더 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3.5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2021년 이전에 이제 데이터다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뭐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20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누군가?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최순실입니다. 뭐 이런 그 말들이 이제 정말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후에 이제 리서치에 관한 얘기 드릴 때 같이 포함이 돼서 언급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할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의 그 등장, 또 다른 뭐 생성 아이들도 있지만, AI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 우수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오픈했을 때 충격을 받은 거는, 어느 정도 그냥 그동안 저희가 써왔던 그 채팅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 지식을 굉장히 고등 지적 수준의 유창한 답변을 구사하면서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시지만 이게 어떤 전문적이고 굉장히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비전공자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지만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굉장히 내용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은 자꾸 이제 이런 기술이 이 특이점에 이제 도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얘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 그게 큰 도전이 된다. 또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제 그러면 우리의 업무와 또 어떤 여러 가지 교육과 생활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생성 AI들이 어떤 인간의 그 휴먼 베이스라인,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도표한 부분들인데요. 2017년이나 2018년까지만 해도 인간하고 꽤 거리감이 이제 있었는데 굉장히 2019년, 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2023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 다양한 생성 AI들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합의가 또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생성 AI들, 다양한 어떤 그 챗GPT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것들 외에도 다양한 그 유형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 챗GPT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언어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 모델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 외에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들, 뭐 달리나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영상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것들, 음악을 생성하거나 이제 음성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생성 AI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딩에 대한 코드들을 역시 생성해 주는 것들도 가능한 AI들이
있죠. 뭐 이건 언어 모델링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다양한 어떤 유형의 생성 AI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하는 UX 디자인 그리고 또 디자인 분야 전반의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제 가져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 외에 다른 그 생성 AI도 잠깐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오픈 AI에서 이 달리 2를 또 같이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실제 그 유명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이름을 이제 붙인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텍스트에 따른 이미지들을 생성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그 달리2로 그 생성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이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살짝 바꿔달라고 하는 모습들, 백마탄 우주비행사의 모습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미드저니, 이미지적인 쪽에서는 미드저니가 조금 더 고퀄리티의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그렇습니다. 역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그림을 생성해주고 디스코드 상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재밌는 이슈를 가져왔었죠. 제이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이 미술 디지털 대회 아트 부분에 출시해서 이제 1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 차지한 다음에 얘기를 했죠. 사실 내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미드저니로 그린 거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 인간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생성 AI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걸 상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라는 논란들이 있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인간이 어떤 하는 영역들을 이제 AI가 이제 대체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의 그 이미지로 이제 상당히 뭐 디테일하게 봐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AI들. 사실 동영상은 직접 촬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편집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생성 AI를 통해서 텍스트만으로도 원하는 동영상들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런웨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접목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직은 사실 직접 이제 만들어 보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그 영상에 대한 생성 AI도 역시 활용도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이것도 사례 영상 넣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해 줄 수 있는 AI나 인간의 그 목소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것들을 통해서 텍스트만 입력을 해도 대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AI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 나중에 UX 디자인에 포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좀 결론적인 부분에서 관련해서 같이 언급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생성 AI는 보통 이런 유형들로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텍스트 기반이냐, 아니면 코딩을 좀 도와주냐,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냐, 스피치냐, 아니면 비디오, 뭐 3D 영상을 이제 만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구분되고 이러한 그 모델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양한 산업들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저희는 UX에 대해서 이따 중점적으로 조금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이 생성 AI들이 지금 많은 산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지나 이런 작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술 뉴욕의 예술가 이제 크리스 카시타노바 이분이 새벽의 자리야라고 하는 18페이지 이제 만화를 출판을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용만 쓰고 대사라고 하죠. 대사만 넣고 나머지 이미지 생성은 다 이 생성 AI한테 맡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미 저작권청에서 저작권 등록을 안 해줬어요. 처음에 안 해주다가 야 그러면은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 못 해주겠어. 내용이랑 대사만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성 AI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대체될 수 있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제 한 달 됐죠? 한두 달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 어떤 그 패션쇼 현장 같은 모습에서 이 해리포터 나온 캐릭터 분들이 나와서 몇 가지 재밌는 대사들을 하면서 실제 광고 영상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가 굉장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유튜버 분이 5가지 정도의 생성 AI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죠. 챗 GPT에게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10명을 뽑아달라고 하고 발렌시아가 옷을 입었을 때 90년대 패션쇼 런웨이 상황을 연출해달라고 텍스트를 써달라고 했을 때 그 생성된 텍스트를 가지고 미드저니에다가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니까 미드저니가 아까 보여준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이제 올려놓은 인터뷰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 음성들을 인공지능 또 11랩스에 넣어서 원하는 목소리를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랑 음성을 합성해서 DID에 넣어서 최종적인 영상을 만들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성 AI가 주로 하나씩 활용이 되지만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멀티모달로 이제 활용이 됐을 때 이제 예전에는 만들지 못했던 다양한 결과물과 아웃풋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최근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블로그 자동화를 한다든지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들을 굉장히 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시장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이 어떤 하이퍼 클로바 이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의 이제 AI죠, 역시. 광고 문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 백화점의 마케팅 관련된 광고 인력들이 만들었지만 이제 하이퍼 클로바에다가 1만 건 정도의 현대백화점 자체에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AI 카피라이터 이제 루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진행했을 때 2시간 정도 걸리던 업무를 3시간 만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성능을 이제 보여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고 분야에 있어서도 마케팅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고, 그 영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교육에도 지금 영향의 파장이 크죠. 그랬을 때 과거에는 교육을 직접 어떤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챗GPT 하나만 가지고도 영어에 대한 뭐 단어 학습들, 문장을 만들고 또 자기가 작문을 하고 작문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음성인식 툴을 좀 장착을 해가지고 실제 대화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관련해서도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얘기만 잠깐 언급하고 UX 디자인 관련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연설문 작성에 있어서도 물론 뭐 이 연설문 100% 다 이런 뭐 챗GPT가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 하원 의원도 연설문 작성에 많은 부분 그 활용을 해서 이제 연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 AI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체포되는 이미지를 내보내서 많은 좀 논란이 이제 됐었는데 그 실제 뭐 법정에서 어떤 그 판결 받고 이러한 과정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페이크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치권에 있어서도 이런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칠 거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생성 AI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오늘 오신 거 봤을 때는 이제 UX 디자인 관련 또 전문가분들 아니면 그쪽 관련된 그 업을 또 하고 계신 분들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생성 AI를 그러면은 다양한 지금 산업 분야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이제 가져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면 우리는 이 UX 디자인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그 시도들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또 해보고 계시고 그런 그 과도기를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내용들도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같이 내용을 또 공유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같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번 이 11가지 그 태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그 UX 관련된 태스크들이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의가 돼야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활용도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1가지 태스크를 좀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 그 쓰기랑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서칭하는 것들, 검색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다시 이제 검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어떤 과정들, 또 아니면 어떤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는 어떤 부분들과 새로운 내용들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개인화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서 데이터를 이제 재편성,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태스크 수행이 이제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 외에도 그 롤플레이를 같이 이 챗GPT랑 이제 진행하는 역할들도 역시 가능하고, 정보를 이제 요약하거나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역시 이제 가능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UX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이 챗GPT, 이 언어 기반의 이 생성 AI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러한 것들이 UX 디자인 상에서 어떻게 좀 적용되고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굉장히 거의 뭐 대부분의 방법론에 어떠한 식으로든 적용과 접목은 이제 가능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UX 리서치 이제 방법들을 다양하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요 2x2 매트릭스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리서치가 이제 정량적인 거냐, 아니면 정성적인 그 리서치로 이제 진행이 되냐, 아니면 어떤 행동 관찰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수집으로 진행이 되냐 해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활용도가 이제 높은 것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정성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다. 근데 이제 이 정성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게, AI가 생겼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은, 기존에는 저희가 UX 리서치를 수행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정량적인 부분들을 좀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저희 리서치들을 약간 세분화된 데이터들로 다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UX 디자인 수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 정성적인 데이터들에 있어서도 이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화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겠고요. 이 관찰적인 어떤 행동 관찰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아이 트래킹이나 뭐 이런 그 뭐 유저빌리티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실제 사실 그 어떤 뭐 이 조사 계획을 세우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실제 수행 자체에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그 태도로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정성적인 그 인터뷰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좀 확장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UX 프로세스 이제 단계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5단계도 나누고 뭐 7단계도 나누고 뭐 제일 많이 쓰는 더블 다이아몬드도 이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단계를 봤을 때 디스커버랑 디파인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의 그 요구 사항들을 정의하고, 또 UX 리서치를 이제 수행하고, 이제 어떤 시나리오들 개발하는, 또 페르소나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그 활용 가치를 이제 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로타입을 만든다든지 실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분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앞단에서 굉장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스 케이스들을 몇 가지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이 UX 디자인 단계를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좀 유스 케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실제로 좀 연구 사례 진행한 거는 우리 뒤에 그 윤아리 연구원님이 또 공유를 또 해드리겠지만, 이 앞에서 간단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UX 디자인에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인데, 이런 경우도 이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다양한 그 사례랑 데이터가 이미 인터넷상에 이제 다 있고, 챗 GPT가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 가이드라인, 닐슨 앤 노말 굽에 나왔거나 뭐 이런 기존에 나온 베이직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생성을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생성을 굉장히 잘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도 실제 잠깐 화면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가시성이라든지, 뭐 유저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러에 대한 어떤 방지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 10가지 기준에 맞게 거기에 대한 그 질문 항목들을 이제 생성을 해주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용자 조사를 보통 이제 유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미리 이제 질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요런 그 질문들을 보통은 저희가 이제 UX 디자이너가 이제 혼자서 보통 이제 처음부터까지 개요를 쭉 잡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질문들도 역시 이런 챗 GPT를 통해서도 보조적인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데 여기 UX 디자인과 관련된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용자 조사에 대한 인터뷰 질문들을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어느 정도 적절히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막 그렇게 되게 막 통찰력 있거나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너럴한 수준에서의 그 답변들을 이제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정성적인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모이게 되죠.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진행했던 방식들은 이제 인터뷰 데이터들을 다 녹취를 이제 한 다음에 이 녹취된 거를 다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작성된 스크립트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그 키워드 단위로 끊어서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그냥 인터뷰 데이터를 쭉 넣고 야 인터뷰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라고 이제 이 챗GPT에게 요청을 해줬을 때도 그런 것들 굉장히 쉽게 수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인터뷰한 그 내용들을 쭉 전문을 한번 넣어서 요약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주제별로 한번 요약을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한 5가지 정도, 6, 7가지 잡았군요. 7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아서 그 카테고리별로 어떠한 내용들로 요약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수행하던 어떤 이런 그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 페르소나를 생성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생성을 해줍니다. 네,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만 근거로 페르소나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농장과 관련된 그 서비스, 농장과 로컬 지역과 이제 그런 소비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앱을 만들 건데 거기에 대한 페르소나를 생성해줘라고 했을 때도 가상의 이런 인물과 나이와 거기에 대한 뭐 배경들, 이 사람이 왜 목적을 갖고 어떤 동기로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챌린지랑 페인 포인트는 뭔지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이제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막 이제 주워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 페르소나가 가져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인터넷에서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오는 대표적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참고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저희가 참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잘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이고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은 거기에 맞게 굉장히 구조화된 어떤 답변들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이런 테이블 형태로도 이 유저 전이 맵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접목할 때 사용자 전이 맵을 생성해줘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 단계에 따라서 사용자 전이 맵들을 체계적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더 넘어서 아예 좀 세부적인 이런 그 시스템들을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도큐먼트 문서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 창에다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요청들을 막 하는 거죠. 야, 이번에 내가 프라이머리 버튼을 이제 만들 건데 거기에다가 요런 정보들에 대해서 포함해주고 이건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야, 거기에는 이 토큰이 들어가는데 토큰에는 사이즈랑 폰트랑 컬러를 다 넣어줘야 돼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프라이머리 버튼 디자인 시스템 도큐먼트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요와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디자인 토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예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대로 이제 하기보다는 이러한 식의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손쉽게 가져다가 이제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얘한테 다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인풋 데이터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질문을 하면서 넣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성 AI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UX 라이팅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계정을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카피를 써야 되는지도 알려줘 라고 해서 이제 카피를 이제 써주는데, 야, 그거 좀 더 짧게 좀 써줘봐, 아니면 조금 더 개요로 써주던지, 아니면 조금 더 이걸 단어로 해서 어떤 단추 버튼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이제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에도 활용 가치가 이제 높다. 네, 하고 오늘 뭐 짧은 시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간단히만 좀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성 AI UX 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판이 이제 펼쳐져 갈 건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재밌는 이 또 AI가 이제 나왔죠. 아직 뭐 정식 출시는 안 됐고, 이런 그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도 이 어떤 우리가 UI 디자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이 자동화된 형태로 이 제공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출시돼서 사용을 아직 못 해보고 예약만 받고 있고, 사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저희가 이제 챗 GPT 쓰듯이 이제 텍스트로 이제 어떤 UI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그 UI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화면에서는 이제 GUI까지 아예 포함을 해서 생성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앱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값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하나가 굉장히 잘 됐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다는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들, 어떤 저희가 UX 또 리서치도 하지만 또 UI 디자인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그 피그마랑 같이 또 연동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자동화로 생성해서 피그마에서 이제 프로타입 바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MS에서도 이 코파일럿을 이제 접목을 하면서 MS에 나오는 이 소프트웨어들에서 이 생성 AI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이 UX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PPT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도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내고 거기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내용들을 바로바로 취합해서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진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 AI는 지금 이 하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이 가트너에서 나온 이 어떤 그 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지금이 거의 뭐 최고치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엄청 높아가 있는 시기다. 근데 사실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 심리는 높은데 막상 써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 결과값들이 아직 실제로 모든 우리의 그 아웃풋에 직접적으로 접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기대 심리들이 한동안은 막상 여러 분야에 써보면서 이게 생각보다는 이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이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간들의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사용하기에 좋은 이 생성 AI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시기다. 2023년쯤이죠. 근데 앞으로의 발전 방향들은 지금은 주로 이제 텍스트 기반 또 이제 코딩 관련된 이런 생성 AI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좋은 결과값들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기로 보여지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나 이제 비디오 또 3D 어떤 이쪽과 관련된 생성 AI들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그 UX 디자인 보통 이제 초기 단계, 주로 이제 디스커버나 이제 디파인 단계에 관련된 방법론에 이 생성 AI들에 대한 접목이 많이 활용이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후반부 작업들, 저희가 이제 아이데이션 하고 결과물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실제 출시하는 그 과정들까지도 이제 이 생성 AI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성 AI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 개발해 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 UX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그 도전의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X 디자이너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어디를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 특별히 요즘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생겼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AI를 쓸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어떤 직군 자체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UX 디자이너들이 앞으로는 이 생성 AI를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디자이너로서 준비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노가다를 많이 하던 이런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그 정리하는 작업들을 이 생성 AI를 통해서 다 자동화되는 단계로 이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영역들은 이 연구 이제 어떤 리서치를 어떤 식으로 플레이닝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또 리딩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들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사이트를 도출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조금 더 역량을 또 집중하고 이 고차원적인 접근에 이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제 강의의 어떤 결론을 좀 일단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를 그 활용했을 때 UX 디자인의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단순한 좀 예시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 외에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능력들을 저희가 이제 키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생성된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기, 참과 거짓을 말해주는 그러한 그 어떤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챗GPT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이 모든 데이터가 또 오픈 AI 쪽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어떤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챗GPT의 역량을 이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UX 디자이너들의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겠고요. 또 향후에는 UX 디자인 전 분야, 또 어떤 프로타입 만들거나 이제 결과물 만드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생성 AI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의 활용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X 디자이너들도 이 생성 AI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UX 디자인 수행 능력을 더 배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를 좀 맞이했고, 이걸 통해서 과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